자, 그 다음에 2번 얼굴색을 살펴 복을 살필 수 있다. 자, 7, 577자죠. 우리가 5칠한데 까만 옛날에 그 자개농 같은 거 보면 까만 옷 있죠. 그래서 5칠하면 굉장히 검은 걸 말하죠. 검은색. 7면 얼굴색이 얼굴면자니까 5칠한 듯 얼굴색이 검고 그래서 얼굴 피부는 검은데 은은 하얗죠. 은은 하얗죠. 어금 이게 싸가 어금니야. 그러니까 이가 은처럼 하얗고 얼굴은 까만데 이가 하얗다. 그러면 기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재주 있죠. 기회가 다능 많고 여러 가지 재주가 많고 그래서 넓을 광자 명예 예자 그래서 명예가 넓게 퍼질 것이다. 기회가 많고 즉 저주가 많아서 넓게 퍼질 것이다. 그래서 얼굴은 검은데 이가 하얗고 그렇게 되면 기회가 많아서 기회가 많고 즉 재주가 많고 그 명예가 널리 퍼질 것이다. 화생불측 화가 발생하는데 재앙이 발생하는데 불측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화가 발생하고 그럴 경우는 필 반드시 뭐여야 한다? 선 먼저 자 청은 뭐냐면 풀청자죠. 청취 모을 지자 풀을 청자 모을 지자 어디에 인당이 어디죠? 여기죠? 눈썹과 눈썹 사이. 자, 보면 인당이 여기 있죠? 여기 인당이 상근 위에. 자, 상근 위에 인당이 있는데 그래서 화가 예측할 수 없이 생길 때는 예측할 수 없는 화가 생길 때는 반드시 뭐라? 인당을 살펴서 보는데 인당이 어떻게 된다? 파란색이 모여 있나? 파란 그 청색의 기운이 모여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그래서 이 인당에 파란색이 보이면 예측할 수 없는 화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인당을 보면 인당에 여기 파라스름한 이 색깔이 빛을 띈다라고 하면 어떤 재앙이 닥치고 있구나,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란 청취, 파란 그러한 것이 인당의 기운이 어릴 때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자리 위자죠. 자, 홀 갑자기 자리가 갑자기 요건 이제 우리가 아시죠? 뛰어넘을 초. 그다음에 어를 승자. 그러니까 갑자기 자리가 갑자기 뛰어 올라요. 빨리 그것도. 그러니까 갑자기 승진할 때는 바르게 보는 것을 정해지는데 연수의 연상과 수상이죠. 자, 연상과 수상. 자, 상근 연상 수상 준도 그랬죠. 그래서 코에 보면 여기 보면 인당 상근 연상 수상 준도 그렇잖아요. 이 연상과 수상 이 콧등 부분에 어디에 연상과 수상의 황색의 기운이 뜰뿌 떠 있는 것이 반드시 보이게 된다. 좋은 거지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자, 인당에 파란색이 보이면 안 좋은 거 같고, 그렇죠? 인당에 파란색이 보이면 안 좋고, 이 연상과 수상에 노란색이 떠오르면 이거 곧 승진할 수 있다. 그렇죠? 갑자기 승진할 때는 반드시 연상과 수상에 황색의 기운이 떠있는 것이 분명하다. 자, 아까 황색은 재앙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청색은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황색은 승진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색깔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꽤 외워야죠. 자, 이거는 이제 중앙이죠. 그러면 중앙은 우리 오행상 토겠죠. 토는 무슨 색깔이에요? 황색이죠. 그래서 토가 막 노란 토면 토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중앙에 또 이 코는 자기 자신으로 써요. 중앙에 위치한 자기 자리 중심이 자기 자리니까 이 자리에 노랗게 색깔이 뜨면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데 자 목이 와요. 자 토는 뭐냐면 이 중앙은 토잖아요. 코는 그런데 청색이면 뭐야? 우리가 오행상 목이죠. 그럼 목극토 이 목이 와서 나를 극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억지로 좀 해석하는 겁니다. 인당에 파란색이 보이면은 나를 극하는 이 목의 세력이 오기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 노란색이 오면 이 황색이 오면 나에게 바른 색깔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거질 수 있는데 그렇게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뭐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까먹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소순대역 적게 순응하고 크게 거역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사소한 일에는 순응을 하고 순조롭고 큰 일이 거역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소로운 일은 잘 풀려서 순조롭고 큰 일은 풀리지가 않는 것은 다만지자죠. 다만지 다만인 무엇에 기인한 것이다. 뭐다? 쇠쇠형신 쇠쇠는 뭐냐면 자 쇠는 자질구레할 쇠예요. 자질구레할 쇠. 그래서 쇠쇠하면 잘고 곰상스러운 모양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질구레한 그러한 형신 모습 모양 형자니까요. 그러한 자질구레한 형신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사소한 일은 그나마 순조롭게 풀리는데 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모두가 무엇에 의한 거다? 이 자질구레한 그러한 모양과 신에 의해서 그렇다. 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잘고 곰상스러운 모양은 이렇게 최인영 선생님의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고요. 참고를 했습니다. 쇠세 중역 청경 고소순 자 쇠세 중 자 자질구레 짧고 곰상스러운 모양 자질구레한 중 가운데서도 또역 또한 청경 청경은 뭐죠? 이제 맑을 정자 굳을 경자 그래서 맑고 굳다 단단하다 견고하다 그런 말이죠. 맑고 단단하고 견고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고소순 작은 일은 이룰 수 있다. 고소순 그러니까 소세한 쇠세 그러니까 작고 곰상스러운 가운데서도 또한 맑고 그다음에 단단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작은 것은 이룰 수 있다. 후발 나중에 디우자죠. 나중에 발하고 선둔 먼저는 둔탁할 둔자 또는 뭐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냥 그 막힐 둔자죠. 막힐 둔전할 때 막힐 둔 그러니까 먼저 막혔는데 먼저는 막히고 후에 발한다. 후에 복이 발복한다. 그래서 먼저는 좀 많이 여러 가지 막힘이 있었는데 뒤에 그런 게 발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에 의한 것이다. 뭐다? 유유. 자, 유유 때가 오래된 모양이에요. 유유 오랫동안 원래 이제 기날 긴자죠. 반드시 옆에 붙어 있다. 뭐 긴첩 뭐 이런 말 할 때 바짝 붙어 있다 할 때도 긴자를 쓰죠. 근데 어쨌든 기날 긴 오랫동안 긴내 이제 이곳은 인내할래 견딜래 자죠. 그래서 오랫동안 아주 인내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오랫동안 이게 인내하고 견디어내면 처음에는 막혀서 잘 안 되는 일도 오랫동안 인내하고 견디어내면 뭐예요? 마지막에 그게 잘 발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후발선둔 필시유유 긴내. 그래서 후에 발복하고 먼저 막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오랫동안 인내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차상 이러한 상은 신골 몸과 뼈가 필청경 반드시 맑고 경단단하다. 그래서 신골 몸과 뼈가 굉장히 뭐다? 맑고 단단하다. 이러한 상은 몸과 뼈가 반드시 맑고 단단하다. 다만 그 말이죠. 다만
무엇으로 인하여 연수 상근. 자, 연수 상근은 상근 연상 수상 준두. 그렇죠? 이 코에 관한 거죠. 그래서 연상과 수상과 상근이 항상 상자죠. 항상상. 그러니까 늘 모두 수반한다는 거죠. 어딘가 띠대자니까. 그리고 이거는 막힐 채. 그래서 늘 체한 듯한 색을 수반한다. 띄고 있다. 그 말이죠. 띄일 대자. 그래서 고다둔째. 그래서 많이 뭐다? 막히고 그다음에 체한다. 그래서 막히는 일이 많은데 그 말은 지체되고 늦어진 일이 많은데 그렇죠? 그런 경우는 자 상근 연상 수상 이런 부분이 이제 막히는 색이 뜨게 되면 체한 듯한 색이 뜨기 때문에 막힌 일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색일개 자 이런 뭐뭐 하자마자라고 뜻을 쓸 수 있죠. 색이 일개 뭐뭐 하자 거치기자 하자마자 즉 그런즉 만발리라 늦게 발복하게 된다. 만발리라 색 일개 즉 만발리라 그래서 색이 거치기만 하면 늦게라도 발복하게 된다. 자 지출영전 자 영자가 거늘 영자도 되고 목영자 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목에 목영자 자 목 앞에 또는 옷깃 앞에는 뭐라고 해석했나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세요. 목깃 앞에 그래서 이 옷깃 앞에 영전 자 옷깃 앞에 즉 목 앞에 사마귀 귀자 그래서 사마귀 귀가 나오면 있으면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목 앞에 옷깃 앞에 사마귀 같은 게 있으면 이언취와 말로써 취와 화를 취하고 그러니까 화를 당하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목 앞에 사마귀 같은 것이 있으면 말로써 화를 초래하고 그 다음에 지제 목경하니까 경하니까 이게 목경자거든요. 목경자니까 목 아래에 사마귀가 있으면 이령 옷을 입었을 때 영지외야라 이 목에 바뀌다. 그래서 목에 있다 사마귀가 이 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었을 때 보이는 것을 말한다. 옷 이자죠. 옷이 영지외라 옷을 입었을 때 그 목에 밖에 보이는 것을 말한다. 자 이거는 사마귀 염자야. 그래서 사마귀가 감출장자죠. 자 사마귀가 감추어져 있고 자 고는 바지고자니까 고내니까 바지 속에 사마귀가 감추어져 있으면 그렇죠? 자 바지고 내에 그러니까 바지 내에 즉 아랫도리를 말하겠죠? 그 아랫도리에 사마귀가 감추어져 있으면 빈득재 가난함으로 인하여 득재 재물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지 속에 사마귀가 있으면 감추어져 있으면 가난함으로 인해서 재물을 얻는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재물을 얻는다. 그러니까 바지 속에 즉 사마귀가 있으면 재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지제 약물 상냐 약물은 뭐예요? 남성의 생식기를 말하죠. 그래서 남성의 생식기 약물 그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할 때 그 약물 재상 약물 위에 사마귀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바지 속에 사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약물 남자의 생식기 위에 그러한 사마귀가 있을 때보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얻게 된다. 이건 왜 그럴까요?
바지 속에 즉 약물의 사마귀가 있으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얻는다. 더 이야기하면 음담패설이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간 눈썹 밑자죠. 자, 눈썹 사이에 사이간자니까 눈썹 사이에 교가는 이제 교차되어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죠. 청색과 백색이 교체돼서 나다. 이 눈썹과 눈썹 사이가 있죠. 요게 청색과 백색이 교차되어서 교차되면 청색과 백색이 교차돼서 나타나면 작사. 이 일을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무패, 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패가 없다. 이 일이 작사, 일이 이루어지고 패함이 없다. 그래서 미간에 청색과 백색이 교체되어서 나타나면 작사, 일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일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무패, 실패가 없다. 아까 우리 그 인당, 눈썹 밑에 요 인당에 청색이 나타나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청색과 백색이 교차되어서 일어나면 청색과 백색이 교차되어서 일어나면 청색이 좀 막혀 있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게 이제 백색으로 바뀌면서 빛이 나면 풀려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청색이 나타나면 막혔다가 백색이 나타나면서 이게 풀려가는 거니까 그 일하는 것이 작사, 일을 도모하는 것이 성이 무패, 이루어지고 패함이 없게 된다. 미간 인당자라. 미간은 뭐다? 인당을 말한 것이다. 미간 사이에 인당이 살짝 아래 있죠? 청백, 잡편. 자, 섞일 잡자죠. 자, 청색과 백색이 섞여서 나타나서 이 부정, 일정하지 않는 지색 위지 교가라. 그래서 일정하지 않는 색을 일컬어서 뭐라 한다? 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차하여 섞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즉 눈썹 사이라고 하는 것은 인당을 말하는 것이고 청백이 섞여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색깔이 특정한 색깔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섞인다는 거죠. 그래서 청색과 백색이 섞여서 나타나서 일정하지 않는 색을 일컬어서 교가라고 한다. 그래서 청백 자편이 부정지색 위지 교가라.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그 색깔까지 볼 수 있을 정도 이르려면 일단 이 고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색깔을 볼 수 있을지 저도 의문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면 천창이 나와요. 천창. 자, 이 천창 위치를 보시고요. 현무, 천문, 천정, 천창. 자, 보시면 창. 자, 이거 천창을 말해요. 창. 자, 상근 옆에 있어요. 상근 옆에 쭉 이렇게 오면은 여기가 천창. 천창에 이제 이거는 겨강자죠. 겨강자. 쭉정이 비자. 그러니까 좁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쌀개 같은 겨강 쭉정이비. 그래서 이 겨나 쭉정이 같은 그런 것이 자 쌓을 퇴적. 우리가 퇴적이란 말 하죠. 이제 뭔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 그래서 쌓여서 쌓을 때 그다음에 쌓을 적 쌓여서 쌓게 되면 가업 집의 그 업이 집안의 그 일이 집안의 업이 흩어지고 이 성공 비인 것을 이루게 된다. 비게 된다. 그 말이죠. 공허함을 이루게 된다. 즉 비게 됨을 이룬다. 그 말이니까 비게 된다. 그래서 이 천창 부위에 이쪽에 보면 가끔 보면 이제 좁쌀처럼 막 난 사람들 있죠. 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좁쌀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천창 부위에 이게 이런 게 뜨면 집안에 이제 일이 안 풀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상 강비태정 창상에 이 겨강 쭉정이비 그래서 이 쌀 그 저기처럼 하얗게 타타타타타 오르는 거 저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솟아난 사람을 보면 아, 저 집에 일이
안 풀리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업산 집안의 그 가업이 다 흩어지고 이 성공 공허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비게 된다. 빌 공짜니까 비인 것을 이룬다. 그러니까 비게 된다. 그래서 이 천창부의 창상 강비 태적 가업산이 성공 이렇게 한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외워두시면 천창 백이 은기 여강비. 자, 천창에 흰색의 옷이 은 스물은 자죠. 기 일어날 기 은밀하게 일어난다. 뭐처럼 마치 뭐뭐처럼 강비 쌀개와 쭉정이와 같이 일어나고 혹 불시 여한이 기속 빈패무이라. 자, 혹은 불시 때때로 그 말이죠. 불시로 마치 뭐뭐처럼 한이 기속 차가운데 추운데 기속 그 좁쌀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차가운 것처럼 이렇게 막 좁쌀 같은 것이 이렇게 솟아서 올라오게 되면 불시로 마치 추운 듯이 좁쌀이 일어나게 되면 빈패 가난할 빈자 패할 패자 가난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 무의 의심할 의자죠. 의심이 없다. 의심할 바가 없다. 그래서 혹 불시 여한이 기속 빈패 무의. 그래서 가난하고 실패할 것을 의심할 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 청, 목, 수자, 귀. 자, 눈썹은 청하고 맑고, 자, 눈이 빼어나다. 빼어나 숫자죠. 빼어나게 되면 귀하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눈썹이 맑고 눈이 어떠면 빼어나는지. 우리가 눈에 어떤 눈 보면 빠져 들어가듯이 이게 우리의 그 관심을 쫙 빼어가는 빼내가는 정도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눈썹이 맑고 눈이 빼어나면 귀하다. 눈이 맑은 사람도 있죠. 귀하다. 수 누구 숫자죠? 누가 지 아는가. 유 극 청 미수지혐. 자, 반어법 같아요. 자, 누가 알겠는가. 자, 뭐를 지극히 아주 맑고, 자, 예쁠 미자예요. 맑고 예쁘고 수려함에 꺼리는 바 또는 혐오하는 바. 그 누가 지극히 깨끗하고 예쁘고 수려함이 혐오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거. 혐오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혐오함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즉 그렇게 지극히 맑고 예쁘고 수려함 가운데서도 안 좋은 모습이 있다. 좋지 않음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청미수 맑고 예쁘고 빼어나지만 그래도 그게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측면, 안 좋은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으라는 뜻 같아요. 그래서 누가 알겠는가? 아까 얘기는 미청 눈썹이 맑고 목이 수려하면 귀하는데 이제 귀한 게 좋은 거죠. 그런데도 누가 알겠는가? 혹시 여기에 오히려 너무 극자니까 지나친 거죠. 지나쳐서 맑고 예쁘고 수려함이 오히려 꺼리는 바, 혐오함이 되는 바, 꺼리는 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가 알겠는가. 그런 말로 이해됩니다. 자, 극청자가 나오네. 극청자. 지극히 막다고 하는 것은 미목, 눈썹과 눈이 자각, 스스로 깨달아요. 스스로 깨달아서 속기, 아주 속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막다라고 하는 것은 눈썹과 눈이 스스로 깨달아서 그 속된 기운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자각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주출가무자. 반드시 반드시 주로 못마게 된다. 출가하게 돼서 무자, 자식이 겪게 된다. 출가하여 자식이 겪게 된다. 이 출가가 승려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결혼한다는 의미가 될까요? 근데 여자면 출가라고 하면은 시집간다는 건 되겠지만
남자가 출가한다 그러면은 승려가 된다는 게 아닌가? 승려가 되면 당연히 무자 자식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 출가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집을 나간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속세를 떠난다는 걸로 보여요. 자, 미수자 예쁠 미자라고 그랬죠? 자, 예쁘고 수 빼어나고 자, 예쁘고 빼어난다고 하는 것은 즉 아름답고 빼어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뭐뭐 같다. 채소 자, 채소는 자, 색채자예요. 색채자, 채색채자에 그 다음에 이거는 토우소, 흙비질소, 토우소. 그래서 신상가관. 그래서 예쁘고 빼어나다고 하는 것은 마치 색깔을 입은 그러한 그 토우나 신의 모습이죠. 귀신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신의 모습 이런 것을 가관 볼 수가 있는 거지만 이 불화동 그렇지만 그것이 활동력이 없다. 활동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활기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눈이 그러니까 예쁘고 빼어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색깔의 그 색칠한 토우는 이 토우 보시면 자, 채소 뭐냐면 색칠 염조에 사용하는 찰흙의 일종 흙으로 빚어 색칠을 한 토우래요. 테라코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신상 이런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활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주허화 빈 꽃이죠. 비를 허자니까 빈 꽃 불수 빈 꽃이 비어 있는 것이고 오래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장수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허화를 비어 있는 꽃이니까 보기에만 아름다울 뿐이며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헛된 꽃, 즉 자식이 없고 이런 말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아까 무자라고 나왔었죠. 무자, 출가 무자. 그래서 장수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름답고 빼어남이 마치 색칠한 토우나 신상과 같으면 볼 수는 있지만 가관 볼 수는 있지만 또한 활동하지 아니하느니 활동하는 게 없으니 즉 활기가 없으니 반드시 보기에만 아름다울 뿐이며 장수하지 못한다. 보기에만 헛된 꽃으로 보이고 자식이 없고 장수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면 풍배 자, 등배자죠. 등배자. 등이 풍만하고, 그러니까 등에 살이 많고, 자, 거의야자예요. 거의야가 이게 찔뚱찔뚱 이게 걸어가죠. 거의가 가는, 거의처럼 걷는 자는 부유하다. 그러니까 등집에 살이 많고, 거의처럼 찌울뚱 이렇게 팔자걸음을 하게 된다면 부유한 상이다. 자, 모름지기 믿어야 된다. 뭐를 있음을 뭐다 육배 시행지이. 자, 그래서 모름지기 등에 살이 있다고 하여 육배죠. 자, 모름지기 믿어야 된다. 뭐가 있다. 유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유위. 자, 이 유위가 차이가 있다. 뭐가? 자, 6배 등에 살찜이 풍성한 거. 그러한 것과 시체를 지고 가는 듯한 시체가 걸어가는 듯한 시신이 걸어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뒤에 그 살집이 좀 있는 거하고 그냥 뒤에 그 귀신을 하나 업고 가는 것처럼 그냥 살이 두둑두둑 붙어 있는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원전을 읽고 있지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냥 대충 감은 오는데 이게 이제 많이 봐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게 가면 모름지기
등에 살점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시신이 걸어가는 것과 걸어가는 것 뜻한 그러한 모습의 유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믿어야 한다. 즉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육배자 등에 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즉 등에 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뭐가 골 뼈가 없어요. 여 자 능자는 모날릉이에요. 모날릉. 그래서 모가 나고 각 뿔각자죠. 그러니까 살이 많아서 그 살 속에 있는 뼈가 모가 나고 그다음에 뿔처럼 튀어나오는 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이제 아주 마른 사람 보면 이 갈비뼈 이런 보면은 등이나 이런 데 보면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있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등에 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뼈가 어찌됐든 뼈가 드러나고 모가 나거나 각지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뼈가 드러나 있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살집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시행자, 시체가 걸어간다라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시체가 걸어간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살찔비자죠. 살이 쪄서 그렇지만 색사백야라. 색깔이 마치 죽어서 창백한 하얀 그러한 창백한 것처럼 되는 것이니 이자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은 필횡망 우리가 횡사한다고 그러죠. 횡사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횡사하는 거 비명 행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횡망 비명에 가고 횡사하거나 폭졸 횡망하고 폭졸하고 차이가 있나요? 자, 횡망은 갑작스럽게 죽는 거고 폭졸은 원래 사인적인 의미로 보면 아주 벼랑간 참혹하게 죽는 것을 폭졸이라고 하는데 폭졸. 그래서 갑자기 횡사하거나 갑자기 이 참혹하게 죽는다. 횡사가 갑자기 죽는 거니까 좀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혹하게 죽게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체가 걸어가는 것은 살이 많이 찌고 피부색이 죽은 사람처럼 하얀 것이니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횡사하거나 참혹하게 죽게 된다. 사공에 황색이 노란색이 뜨고 내은흑 그 안에 은밀하게 흑색이 나타나면 자 사공을 볼까요? 사공이 어디가 있는지 자, 사공이 여기 있죠. 천중, 천정, 사공. 이 사공 부분 중정 위에 이 천정 사공의 황색이 뜨고 속에 은은하게 흑색이 나타나게 되면 재상, 송흥, 재산상에 재물상에 소송이 일으킬 흑자죠. 그러니까 소송이 일어난다. 즉 송사가 발생한다. 그랬죠. 송사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사공 부분에 천중, 천정, 천중, 천정, 사공, 중정. 이 세 번째, 사공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천중, 천정, 사공의 이 사공 부분에 노란색이 뜨면서 그 속에 까만색이 흑색이 나타나게 되면 재산상의 송사가 발생하게 된다. 호의, 백중섬홍. 자, 호의가 어디냐면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호의 여기 있죠. 58세 단계 호의. 그 깃볼 옆에 이 호의 이 부분. 여기도 호의가 있죠. 호의 58, 59세 이 호의 부분에 하얀 가운데 하얀 백중 하얀 가운데 섬 번쩍일섬이에요. 번쩍일섬이니까 홍. 이 하얀 쪽이가 호의 쪽에 하얀 가운데 갑자기 뭐예요? 붉은색이 번쩍이면 비일자죠. 그 다음에 놀랄 경자 비어서 놀라고 재물이 앞으로 나간다. 그래서 놀라는 일이 있게 되고 재물이 나간다. 놀라는. 그래서 이 호랑이 귀자죠. 그러니까 호랑이
귀, 귀라고 호랑이 귀. 지게 가면 호랑이 호자니까 호랑이 호자 귀자죠. 호랑이 귀, 즉 호의가 하얀 가운데 이 붉은색이 번쩍거리면 놀랄 일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재물이 나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차 2절. 자, 이 두 가지의 그 마디 두 가지는 아주 지극히 응한다. 응음함이 있다. 영험하다 그 말이죠. 오직 자, 유기색 남변. 그런데 그 기와 색깔을 판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이 두 가지는 아주 지극히 영험함이 있는데 그 난변 판별하기 어렵죠. 그 기색을 판별하기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거기 보면 무슨 예컨대 하얀 호의 부분에 하얀 가운데 갑자기 붉은색이 번쩍 뜬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뭐 이 사공에 저기 뭐죠? 이 노랗게 가운데 거기에 은은하게 검은색이 뜬다.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실관을 많이 해보시는 분 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호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영험함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그 기색을 살피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이 황백 위주, 황색과 백색을 위주로 하고 이 흑콩, 시, 현, 방시 그리고 흑색과 분홍색이 때때로 나타나는 것, 가끔 나타나는 것이 방시,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써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주 영음함이 있는데 그 기색을 살피는 게 어렵고 그리고 황색과 백색을 위주로 하고 흑색과 홍색은 시시때때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20세 20경 자 목경자죠. 목경 그 다음에 뒷덜미항 목덜미항 뭐 그래서 이제 목과 목덜미에 육자죠. 고기 육자 그리고 옹 막을 옹자 복도두다 그 말이죠. 그래서 20세의 목이나 목덜미에 살이 많아지면 자 살집이 복도다지면 그 말이니까 고기가 복도다지면 정동안자 바로 안자와 같다. 안자는 아내를 말해요. 아내는 공자가 아끼는 제자였죠. 아내 보시면 여기 이제 공자가 가장 신임했던 제자이며 공자보다 30세 연소이나 공자보다 먼저 죽었다. 학문과 덕이 특히 높아서 공자도 그를 가르쳐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칭송을 했고 또 가난한 생활을 이겨내고 도를 지키는 것을 칭찬했다. 은군자적 성격 때문인지 그는 자기를 두르고 예를 돌아가는 것이 곧 인이다라고 했던가. 뭐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공자의 가르침을 지킨 사람에도 불구하고 장자와 같은 도가에서도 높이 평가했다. 젊어서 죽었기 때문에 저술이나 업적은 남기지 못했으나 논어에 안연편이 있고 그 이외 몇몇 서적에도 그를 현자와 호학자로서 덕행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전하는 구절이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20세의 목이나 목덜미에 그 살집이 툭툭 올라오면 안자와 같고 그러면은 안자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하죠.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좀 괜찮게 되고 50에 자궁 자식의 궁에 육기 살집이 붙으면 난학 상구처럼 학문을 이루기가 어렵다. 학문하기가 어렵다. 상구 50 방유자 상구도 공자의 제자죠. 상구가 50세에 비로소방 유자 자식을 두게 됐는데 육기 그 살집이 올라서 질투를 했어요. 육냐라 그 살집이 올라와서 그 살집을 질투를 한 것이다. 고 무자라 그래서 자식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식궁에 살이 두툼하게 올라오면 상구처럼 되기 어렵고 상구처럼 학문을 이루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상구는 그 50세에 비로소 자식을 두게 되는데
그 살집이 올라오면 이게 살집을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식이 얻게 됐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내 오고 가고 오고 그 말이죠. 강내 걸을 때 행 가고 오고 그럴 때 기도 몇 번이죠? 몇 번이 개 10개 품을 했자 품을 연다. 그래서 걸을 때 옷고름을 풀어 헤치며 그러한 것을 걷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가고 오면서 몇 번이고 그냥 이 옷고름을 풀어 헤치고 이런 것은 걷는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이제 말을 조자죠. 말을 조자 굉장히 건조하다. 그러니까 조급하다. 그 말에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난 어렵다. 동락 같이 그 즐거움을 누리기가 어렵다. 그렇죠? 옷걸음을 풀어쳤다 이렇게 하는 사람, 걸어다니는 사람은 뭔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차분하게 뭔가 즐거움을 같이 그 즐거움을 누리기가 힘들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급한 사람은 뭔가를 같이 즐거움을 누리기가 힘들다 그 말이고요. 계획, 자 풀어헤친다라고 하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품매자, 자 품을 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걸으면서 주보이 걸으면서 헤이 옷을 벗는 것을 말한다. 옷을 풀어헤치는 것으로서 뭐다? 궁상야라 궁한 그러한 상이다. 그래서 계회라고 하는 것은 계회 방주보 이헤이 궁상야라. 그래서 빈궁한 상이다. 호의 여기 나왔죠. 호의. 자 여기까지 한번 나오니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많이 했네요. 자, 칠면은하 기에 다능 광예 화생 불측 필선 청취어인당 위홀 초승 정견 황부 어연수 소순대역 지인 쇠세 형신 쇠세중역 청경 고소순 후발선둔 필시 유유긴내 차상 신골 필 청경 단 인연수 상근상 대채색 고 다둔채 색일계 즉 만발이 지출영전 이언취화 지제경하 의영지외야 염장곤의 인빈득제 지제약물상야라 미간청백교가 작사성이 무패 미간인당야 청백자편이 부정지색 위지교가 창상강비퇴적 가업산이성공 천창백이은기 여강비 혹 불시여한이기속 빈패무이 미청목수자귀 수지유 극청 미수지험 극청자 미목자각 유속기 필주 출가무자 미수자 여채소 신상가관 이 불활동 필주어화 불수 풍배아행자 부 수신유 육배 시행지이 육배자 전무골여 능강야 시행자 비색사백야 이자 필행망폭절 필횡망폭절 사공 황내은흑 재상 송흥 호의 백중서몽 허경재진 차이절 극응
유기색 난변 이황백 위주 이흑콩 시현 방시 20 경항 유공 정동안자 50 자궁 육기 난학 상구 상구 50 방유자 육기 투육냐 고무자 행내 기도 계획 성조이 나녀 동락 계회 방주 보이 회의 궁상야라.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